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수해 수우볼드 주한 몽골 대사를 접견하고 남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평화 공존 기반 구축에 있어서 몽골 측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11일 정동영 장관은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지난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 성과를 토대로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 관련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일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해마다 뜨거워지고 있는 한반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기후 위기와 남북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 선을 넘는 인문학에서 만나봅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화산 폭발 지진 같은 것들이 태국까지도 영향을 준 거와 마찬가지로 백두산에서의 그 거대한 폭발이 고려 수도 개성에서 감지가 될 정도였거든요. 폭발이 일어나면 어떨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걸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하셨다고. 예. 백두산 화산 폭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있구나. 와, 이거 되게 실감나네요. 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빨간색이 막 용솟음 치니까 미학적으로는 되게 예뻐 보이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겠죠. 화산의 그 규모에 따라서 며칠 동안 해를 못 보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농작물들이 다 죽는 거죠. 그러면 그 해에 농사는 다 망치는 거고, 다행인 거는 지금은 이제 기술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피하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그게 일단 벌어지고 나면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광물들도 좀 보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부모님들과 요새는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참 다행이라는 게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지금은 저는 이걸 직관적으로 봤던 건 이탈리아 폼페이 갔을 때 네. 이게 몇 미터의 재해가 쌓여 있어서 나중에 사람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온 마을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감싸고 죽은 그 시체들도 그대로 있고 해서 야, 백두산이 폭발되면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을 당할 텐데. 근데 사실은 최근에 그 일본의 또 거대 지진 이야기들이 계속 7월설 해가지고 공포의 어떤 상황으로 막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서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거대한 판의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 가능성은 서로의? 사실 땅속의 일을 사실 지상에 사는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지금 전체 지구가 많이 움직이고 있고 변하고 있다는 건 사실 지상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어서 사실 그 지상에서의 변화가 이제 땅속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는 기후변화 이런 쪽에서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른 나라에도 이런 화산 폭발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하고 그랬었죠? 그래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한 2010년에 있었던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은 당시에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 화산이 폭발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 영토 내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슬란드 케이스에서도 북유럽 전역에 화산재에 영향을 줬었고요. 화산재만 퍼졌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산재로 인해서 항공 운항도 다 정지가 됐고요. 특히나 이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열 에너지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그 에너지를 차단하는 현상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구했을 때도 그 화산재가 뒤덮였던 시점에 그 지역 식생이 여름철이 됐음에도 더 잘 자라지 못했었다는 시점을 발견했었는데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혹은 에너지 그리고 이제 모든 교통과 물류 이런 걸 봤을 때는 엄청 큰 영향을 준 것이죠. 백두산이 진짜로 폭발한다면 안 그래도 홍수나 이런 가뭄으로 힘든 북한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아이슬란드의 사례처럼 폭발을 하면 식량 생산 자체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네. 최근 있었던 홍수나 폭염으로 넘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홍수나 폭염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가 북한입니다. 우리도 더운 여름을 보냈고 여름에 비도 많이 왔고 산불도 나고 그러잖아요. 비슷한 이 동아시아 전반의 이 현상들을 같이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좀 위성 정보나 이런 걸로 분석을 했을 때 침수도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또 동일한 비가 내렸을 때 식량 피해를 입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우리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남북 협력의 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후 재난이나 이런 자연재해에 있어서는 협력이 계속 물꼬를 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남북 간이 그 우리의 공존을 위한 중요한 그 화두에 네. 기후 변화도 돼 있고 네. 백두산의 어떤 영향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그 환경 생태 변화에 의해서 그 우리 생존 자체를 위협할 요소가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우리가 잘 살 길을 좀 서로 빨리 협의하자. 이제 그런 논의가 진짜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우주에서 한반도를 보면 이제 북한을 속속들이 그래도 나름 저희보다는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북한이 처한 기후 상황은 어떤가요? 북한도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폭염이나 홍수랑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북한이 우리보다 쪽에 있다 보니까 더 고산 식생이나 우리로 치면 한대 식생들이 더 많이 자랐었는데 그 식생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솔직히 배수 시설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을 것 같고 기상 예측이나 이런 것도 기술이 우리나라만큼 발달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문제인데요. 변화하는 기후를 조절하는 것은 각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전 세계가 연대하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 이 변화한 기후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 그것을 이제 기후 재난재해로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 재난재해를 막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예보, 경보를 해주는 것이고 더 이제 근본적인 피해를 줄이려면 그런 배수 시설 그리고 뭐 사방 시설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해서 북한이 그 지원을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나 환경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북한도 좀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남한과 네. 북한 중에서 어디가 산림 면적이 더 많을까요? 환경과 기후변화 차원에서는 국제 질서에 아주 동참하는 성실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쟁과 분단의 흔적인 군사시설이 평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평화문화 진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있던 땅이 문화예술이 꽃피는 공간으로 변화한 곳, 평화문화진지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의정부를 잇는 도봉산 아래
좁은 산자락에서 펼쳐지는 넓은 공간. 도봉산역에서 내리면 바로 마주하는 거대한 구조물. 평화문화진지입니다. 조선시대에 이곳은 양주 땅이었어요.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남쪽에 있는 곡물과 북쪽에 있는 건어물이 왔다 갔다 왕래가 했던 곳이에요. 우리나라에 1950년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마지노선이었던 이쪽 북쪽 창동 지역 양주 땅이 뚫리게 되면서 서울까지 진격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해서 1969년도에 이곳에 대전차 방호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대전차 방호 시설은 1층에 탱크와 장갑차를 넣어둘 수 있는 5개의 동을 만들고 위로는 아파트를 올려 시민 주거 공간으로 위장했습니다. 도봉구 최초의 시민 아파트로 상층부가 철거된 후에도 1층은 계속 군사시설로 남았지만 2014년에 시설 전면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이곳은 매해 입주작가를 선정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사회 문제들을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물 곳곳에는 무기를 겨눴던 군사적 대결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이 공간에 군인들이 이동하는 통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벙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공간이었는데 평화문화진지로 짓기 위해서 건물을 허물었을 때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익숙해져 무뎌진 것에 숨겨진 특별함을 찾아 드로잉과 콜라주로 표현하는 솔정 작가. 아무래도 이런 공간이 되게 흔한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어떤 날 것을 좀 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밖에 보면 자연이 엄청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 조화를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제 작업 안에 담아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지우지 않고 그 위에 문화와 예술을 더딥힌 곳. 모두에게 열린 평화문화진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